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역술TV 유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각자가 타고난 시험운과 합격운 그리고 학업운과 당선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학업적으로 좋은 학교를 다니고 각종 시험을 볼 때마다 좋은 성적을 내어 좋은 결과를 얻어보려고 신중을 다하여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하고 갖은 노력을 해도 시험만 보면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실망감과 큰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흔히 보셨겠지만 어떤 사람은 별다른 노력도 없이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우수한 결과가 나와서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많은 노력을 해도 밤낮 없이 공부에 심취되어 노력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각종 시험을 보면 아주 저조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또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학역술에서 학술로 분석했을 때 개인이 타고나는 평생 시험운과 합격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험운과 합격운은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서 태어난다는 것이 과학역술의 학문으로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무조건 공부를 잘하고 직장이나 공무원 시험에 쉽게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돈이 많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며 심지어 고액의 과외비를 주고 가정교사에게 개인 교육을 맡긴다고 해서 결코 시험을 잘 본다거나 합격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와 시험에는 요행이라는 순간적 행운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좋은 시험운과 학업운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개인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하고 그 결과는 결코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이 타고난 시험운과 학업운을 과학역술에 의한 분석법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감정을 받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람의 시험운과 학업운 그리고 합격운과 당선운의 결과를 사전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녀분들의 시험운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 여러분에게 그 학업운과 그 시험운을 알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면, 자신이 타고난 시험운을 미리 알고 그리고 각종 시험에 도전을 한다면 시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덜게 되고 시간과 경비도 덜 낭비가 되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적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와 가족 간에 서로 불편한 감정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며,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안정과 평화로움을 느끼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학업 실태와 사회적인 취업의 현실을 보면 너무도 각박하고 참으로 취업하기가 너무도 어려울 때입니다. 특히 학생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을 손쉽게 입사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운과 합격운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 학생이나 취업생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시험에 도전을 해도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것이고 취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무턱대고 공부만 하거나 무조건 취업시험에 도전만 하지 마시고 도대체 나에게는 시험운과 합격운이 얼마나 존재하고 작용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시험에 도전을 해야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온하게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역술에서 말하는 시험운과 합격운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잠시 후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운명을 비교하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자 개인이 타고난 생년월일시를 과학역술법에 적용하여 분석을 하고 음양 오행의 흐름을 적용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 시험운과 합격운과 당선운을 가늠하는 그 기운의 숫자가 2로 나타납니다. 그 숫자가 2로 나타나면 평생 시험운과 학업운 그리고 합격운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여 어떤 시험에 도전을 하더라도 합격의 결과를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라는 숫자가 충만하지 못하고 부족하거나 없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험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고 심각함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미 과학역술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잠시 이 사람의 사주를 비교하여 드릴 테니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음력으로 1970년 10월 10일에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시가 다릅니다. 신시에 태어났고 한 사람은 인시에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시가 다른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잠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으로 구별을 하겠습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1970년 10월 10일 신시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팔자 구성입니다. 경술년 정해월 임진일에 무신시를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의 법관으로 재직 중에 있고, B라는 사람은 현재 나이 50이 됐는데 아직도 직업을 잡지 못하고 실업자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 구성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주의 개념은 알고 계시죠? 사주는 4개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은 이 A라는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경술년, 정해월, 임진일에 무신 시를 타고났다고 해서 4개의 기둥이 형성됩니다. 이 4개의 기둥이 기본적 기둥인데 인간은 그 기둥 위에 자기 인생의 탑을 멋지게 설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둥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되죠. 근데 이분은, A라는 분은 기둥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정상적인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표현하는 오행은 일주의 천간이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임진일에 천간 임수, 즉 물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성격은 남을 리드할 줄 알고 머리가 총명하고 어려움이 부닥치면 순간적으로 해결하는 인비응변이 강하고, 사실상 이 사람은 법관의 길을 가야만 정상으로 사는 사주입니다. 이분이 타고난 시험운은 숫자로 2가 돼야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분의 물로 태어난 임수로 태어난 이분의 시험운은 나를 생해주는 금생수라고 하는 금의 기운이 나의 시험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금의 기운이 2가 되면 정상이겠죠. 이분은 2를 타고났습니다. 어떻게 타고났느냐? 경술년의 경이 금입니다. 그리고 무신 시의 신이 금입니다. 정상적인 양의 금을 2를 타고났습니다. 전혀 손상되거나 전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사법기관에 들어가서 지금 높은 권위를 갖고 사는 분인데, 이분이 이 2라는 숫자만 가지고도 모든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더 하나 이분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합격운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팔자 뒤에 숨어있는 암장되어 있는 지장간이라는 숨어있는 글자 속에서 경술년에 숨어있는 신금을 찾아냈고, 무신시에 숨어있는 또 다른 경금을 찾아낸 겁니다. 이분은 총 숫자가 4라는 숫자를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험운은 완전히 넘치는 정도로, 참 시험은 내가 세상 살면서 가장 쉽게 본다라고 자만할 정도로 시험빨이 받는 사주입니다. 여기다가 관운까지 아주 풍족하게 태어났어요. 관운도 숫자로 보면 2만 타도 정상인데 이분은 3을 탔습니다. 3을 탄 관운을 타고난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만큼 관운이 강합니다. 2를 탄 사람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 정도는 출마만 하면 당선됩니다. 이렇게 시험운과 이렇게 관운을 정상적으로 타고난 A라는 사람은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지금은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죠. 생년월일 1970년 10월 10일 똑같습니다. 근데 심한 새벽에 태어난 인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험운을 보면 1이라는 숫자뿐이 없습니다. 반쪽이죠. 시험만 보면 자신이 공부하거나 기대했던 거에 요만큼 못 미칩니다. 그래서 평생을 시험에 도전만 하다가 결국은 지금 나이 50인데도 직업을 못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운 또한 이분은 일을 타고났지만 왜 일이냐면 실제로 사주팔자 분석을 보면 나를 극한다는 토국수의 관운이 둘이 있습니다. 경술년의 술이 토요, 임진의 진이 토입니다. 그런데 지지에서 진술충이라는 충살의 파괴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관운이 거의 파산됐습니다. 이분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시험 도전하는 시기를 젊었을 땐 가능하지만 나이 먹으면서 계속 후퇴했고요. 진술충이라는 충살로 인하여 관운마저 파괴돼서 웬만한 직장을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분은 아직도 업자로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년월일이 같고 심한 다른데도 직업적으로 양극적인 현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날에 태어나고 심한 다른데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날에 태어났죠. 이 똑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 시의 관계만 따져도 그 사람의 학업, 시험, 그리고 당선, 합격에 대한 것을 과학역술에서 분석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정말 방대한 과학역술의 이론 학술을 여러분들에게 입맛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과학역술을 체험한 임상 결과를 부분 동영상으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한 번쯤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그러면 무언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술적인 전문 용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모두 배제를 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한 학술의 이론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하단에 댓글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댓글란에 신상을 올려주시면 제가 정도껏 정확한 답변을 상담료나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자세히 댓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알고 싶고 수험생들이나 취업생들이 답답해하는 평생 시험운과 학업운 그리고 합격운과 당선운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속으로 이어지는 본 과학역술의 설명을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개인이 타고난 시험운과 합격운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역술TV 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